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셀 라이시스랑 BCA에 대해서 이론 설명을 진행할 거고요. 이전에는 셀 카운팅을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 라이시스랑 BCA 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웨스턴 블랏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실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우선 배양액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배양액 이용해 가지고 배양액을 뭐 숲이라고도 하고 뭐 시크리톰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컨디션드 메디아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실제로 이런 걸로 의료기기들 만드는 작업들, 화장품 만드는 작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빌리티라고 하는 세포의 생존율을 좀 확인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쓰냐면 드러그 스크리닝 할 때, 그래서 약물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세포가 약물을 어느 정도까지 넣어줬을 때 세포가 활성도가 증가되더라.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좀 톡시티가 있고 세포가 좀 죽고 부작용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드러그 스크리닝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세포 자체를 디소시에이션을 하는데 세포를 저희가 보통은 2차원 형태의 플라스틱에 붙여서 키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떼어내 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몇 개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세포에 CD 마커들이 있는 거 알죠? 클러스터 디퍼런티에이션 해가지고 그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CD 마커들이 다르잖아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안티바디를 붙여서 세포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류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실험들 있어가지고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있고 이제 센트럴 도그마를 얘기를 하자면 DNA가 RNA가 되고 mRNA가 프로테인이 되고 이 과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포에서 RNA를 추출해가지고 RNA의 발현량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qPCR이나 그냥 PCR 진행하기도 하고요. 프로테인 레벨에서는 어떤 과정을 겪고 있나라고 해서 웨스턴 블랏을 통해서 단백질 검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포를 2시간, 4시간, 6시간 이걸 따로따로 얻어서 RNA를 뽑다 보면 그 시그널링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실험은 이러하고 실험 원리들까지는 굳이 여기서는 뭐 크게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MTT 같은 것들 뭐 웨스턴 블랏, PCR,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실제로 적용되는 그 과정들 사진들 이쁜 것들 하나씩 첨부해 놨으니까 이런 실험이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테인을 뽑아야 되잖아요. 프로테인 뽑는 과정이 라이시스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내가 어떤 세포를 쓰냐 아니면 어떤 조직을 쓰냐 아니면 뭐 이런 거 샘플에 따라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세포에서는 리에전트를 넣어서 쓰거든요. 리에전트를 넣는데 뭐 호모게나이즈나 소니케이션, 프리징, 소잉 할 때도 리에전트를 기본적으로 첨가한 상태로 진행되긴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조직같이 좀 큰 것들, 세포는 지금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리에전트만 넣어줘도 세포벽이 잘 분해가 되는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뭉쳐져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좀 깨줘야 돼요. 그래서 호모게나이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드릴 같은 거,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벽들을 다 분해시켜 주거든요. 세포를 부숴주고. 그래서 이렇게 호모게네이제이션이나 소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자극으로 세포들, 조직들 분해해서 벽을 부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프리징 앤 소잉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을 마이너스 72도의 LN2랑 40도의 물에 1분 넣고 그러면 얼었으면 3분 뜨거운 물에 3분 넣고 녹이고 얼리고 녹이고 하다 보면 깨지거든요, 세포벽이. 그런 식으로 또 프로테인을 뽑아내긴 하는데 아무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리에전트다, 세포를 이용할 때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테인도 알고 있듯이 세포 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핵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리에전트도 그냥 나눠지더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리파 버퍼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파 버퍼는 세포에 있는 모든 단백질들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리파 버퍼에 대한 구성인데요. 이 구성에 대해서 레포트로 내드릴 거니까 이거 참고해가지고 조금 더 조사해 주시기 바래요.
셀 라이시스 프로토콜입니다. 이거 프로토콜 직접 안 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리파버퍼가 단백질을 얻기 위해 세포를 부숴주는 거라면 단백질이 나왔을 때 이걸 안정화시켜주는 물질들이 또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리파버퍼뿐만 아니라 프로테이스 이네비터랑 EDTA를 같이 첨가해 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레포트도 이것도 같이 작성을 할 건데 뒤에서 한 번 더 이건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시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라이시스가 진행이 됐으니까 단백질을 저희가 얻어줬겠죠. 그래서 얻어진 거를 저희가 지금 정량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웨스턴 블라스 할 텐데, 아무래도 웨스턴 블라스 하려면 내가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걸어줘야지 단백질이 어떻게 발현이 됐나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양을 걸어주기 위해서 오늘 정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백질 정량하는 과정에는 지금 컬러메트릭하게 보통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실험 방법으로 보통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UV 스펙트로메트리, 아니면 뷰렛, 로울리, 브래드포드, BCA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점점 UV 스펙트로메트리에서 발전하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UV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막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뭐 크게만 알아두시고, UV 스펙트로메트리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단백질이 4차 구조잖아요. 1차, 3차, 4차, 4차. 그래서 4차 구조인데 단백질마다 아미노산의 조성이 다 다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결국 단백질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아미노산 중에서도 페니랄라닌이나 타이로신이나 아니면 트리토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향족 고리가 달려있거든요. 얘네가 280 나노미터에서 흑광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80으로 쟀을 때 단백질에서 흑광이 있더라. 이게 이 흑광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단백질이 이 정도가 있다, 단백질이 좀 많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처음에 UV 스펙트로메트리로. 근데 단점은 단백질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의 조성비가 다르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마다 지금 보이는 3개의 아미노산도 각각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정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미노산 조성에 따라서 280의 흑광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 나와서 뷰렛 반응이라고 다음 나오는데, 지금 오늘 한 BCA도 뷰렛 반응에 기초를 하고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방금은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잰 거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뷰렛 반응부터는 단백질 그 자체를 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펩타이드에 구리를 첨가하게 되면 알칼리 조건에서 이런 컴플렉스를 이룹니다. 구리랑 질소랑 만나가지고 컴플렉스를 이루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단백질이랑 구리랑 붙는 거다 보니까 아미노산의 조성에 대한 영양 차이가 없다.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540에서 560 나노미터에서 파장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컴플렉스가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흑광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선 이런 아미노산 조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점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대신에 센시티비티가 낮아요. 뭔 말이냐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조금 있을 때는 측정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보완한 로울리 반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울리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 컴플렉스를 측정했다고 하면, 이제 좀 발전된 거는 이 컴플렉스가 또 다른 것들이랑 컴플렉스를 또 이뤄요. 그래서 포린이라는 여기 이 약물 치약과 함께 또 다른 컴플렉스를 이뤄가지고 파란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뷰렛보다 조금 더 발전된 상태이고, 그래서 0.01mg까지 조금 더 미세하게, 조금 더 센시티비티가 높아졌다, 그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브래드포드인데, 브래드포드 과정은 이 코마실이라는 이런 코마실 블루라는 이런 드라이 염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빨간색을 띠고 있다가 단백질에 뭐 이런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런 아미노산과 만나게 되면 또 컴플렉스를 이뤄가지고 파란색을 띠더라. 그래서 아까 UV 스펙트로메트리에서 발전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UV 스펙트로메트리 처음에 했던 이것과 같이 아미노산 조성에 따라서 흑광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BCA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BCA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뷰레 반응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프로테인이 굴이랑 만나게 되면 프로테인 굴이 컴플렉스를 이루게 돼요. 근데 이제 컴플렉스가 이루게 되면 BCA 리에전트 안에 이런 바이오신코닉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랑 컴플렉스랑 만나게 돼서 이 CU가 다시 이 BCA 분자들이랑 만나서 색을 이룹니다. 그래서 뷰레 반응은 프로테인이랑 굴이랑 컴플렉스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BCA는 프로테인이랑 굴이랑 컴플렉스 이룬 게 이제 저기 37도 인큐베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구리가 다시 BCA랑 이런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보라색 색깔을 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탠다드를 2mm부터 시작한 것도 지금 BCA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타인데 2mg부터 0.012까지 측정 범위가 넓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 범위도 되게 넓고 재현성도 좋고 좀 센시티비티 하기 때문에 요즘은 BCA 과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흑광도를 그릴 거고 BSA가 저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보바인 시럼 알부민이라는 알고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모르는 단백질을 유추해낼 거고 단백질 할 때는 BSA를 쓰고 글로불린 같은 거 할 때는 보바인 감마 글로불린 쓰는데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혹시 지금까지 실험할 때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결과 해석에 대해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모르는 단백질의 흑광도는 얼마인가 라고 해서 역산을 통해서 모르는 단백질의 흑광도가 A니까 단백질량 B다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것에서는 2반복을 했는데 여러분은 3반복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3개가 나오겠죠, 값이. 그러면 평균을 여기 낸 거를 보면 0일 때는 0.06, 0.0625일 때는 0.1 이게 오른쪽에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2일 때는 0.932 이런 식으로 그 단백질 양에 따라서 흑광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0이라는 게 DW도 들어있고 그냥 플레이트도 있고 걔네가 흑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0 값을 빼주게 되면 순수하게 단백질의 흑광도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0 값을 다 빼줄 거예요. 0 값을 다 빼줘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mg/ml 스탠다드에서는 당연히 흑광도가 0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다 빼준 게 2mg/ml는 0.864, 1은 0.46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토대로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y는 뭐시기 플러스 뭐시기 이거 1차 함수 다 세울 수 있죠. 이렇게 1차 함수가 나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x가 단백질이고 y가 흑광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스탠다드 mg/ml를 x로 뒀고 여기 파장에서 흑광도를 y로 둬서 만든 그래프가 이거다 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단백질의 흑광도를 y에 집어넣게 되면 x가 나온다 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서 직접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이거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한 3분 정도만 같이 좀 풀어보고 끝낼게요. 한 3분 정도만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리고 참고로 샘플도 0값을 빼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빼진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